중장년층을 위한 슬기로운 시니어들을 위한 라디오 서울의 가장 핫한 프로젝트입니다.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지금부터 문을 엽니다. 이 방송은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가 아닌 건강한 생활을 위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신 분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와주셨습니다. 네,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전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자, 지금 솔직히 제가 이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을 한지 정말 한 7개월 차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됐나요? 네, 작년 11월부터 시작을 오 마이 했어요. 어쩜 좋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저도 변화가 있었지만 네. 우리 브라이언 코치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뭐 그래도 되게 사명감도 좀 느끼신다. 아니,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네. 지금하고는 조금 마음가짐이 좀 더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옛날에는 약간 기능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쪽에 신경을 많이 썼는데 요즘 보니까는 그거보다 더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더라고요. 뭐 정신적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분도 그렇고, 감정도 그렇고, 그다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이 약간 방향성도 약간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건강해지는 방법, 네. 운동이랄까 먹는 것 이런 거에 좀 집중을 했다면 결국 이게 또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초심을 바꾼 건 아닌데 음,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뭐 제 스타일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되게 빡세게 생각 않고 운동 같은 걸 만들어서 루틴을 만들어 막 해요. 그럼 처음엔 이걸 내가 왜 하지? 왜 이걸 왜 해야 될까?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지만 일단 형을 만들어요. 하다 보고 나서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때서부터는 내가 하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를 주고 있고 이게 뭐가 좋은지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쵸. 요즘 사실은 저는 넷플릭스를 보면서 되게 재밌는 드라마들을 많이 봐요. 어떤 드라마요? 제가 이게 넷플릭스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네. 그 피트니스 운동에 관한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시청률이 제로예요. 아무도 안 보나요? 네, 망한 드라마예요. 근데 그게 또 덕후들은 되게 열심히 봐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어떤 남자가 뭐 세계 무슨 바디빌더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자 주인공은 되게 유명한 걸그룹의 그 은지라는 여자예요. 좀 나이가 있는 친구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일상생활인데 그 남자분은 모든 일상이 그냥 운동. 피트니스예요. 기승전 피트니스. 뭐 그 정도도 넘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 이유가 남자가 내 가슴보다 자기 가슴을 더 사랑해서 뭐 이런 황당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운동에 말 그대로 미쳤군요. 예, 그래서 뭐 네. 데이트할 때도 음식이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거기 나름대로의 무슨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게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그 그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를 못해. 저 사람은 헬스에 미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것만 한다. 완전히 김종국 같은 그런 스타일의 10배 좀 심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 드라마에서. 예. 네네. 근데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만약에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네. 나이가 20대, 30대에서 정말 어떻게 멈출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체중이라든지 병이 있을 때 사람들한테 과연 슬슬 운동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자기 목적을 이룰 수가 있을까? 네. 뭐 내 몸무게가 지금 과체중이에요. 뭐 무릎도 아프고 그다음 숨도 못 쉬고 고도 비만이야. 이런 사람한테 그냥 뭐 간단하게 체조하고 이렇게 해서는 사실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변화가 쉽지 네. 않죠. 그래서 하여튼 그거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그 드라마를. 예, 너무 웃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라이프스타일 코치의 입장으로도 좀 봤지만, 약간 그 운동에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공감을 많이 가지셨나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해당되는 분들이 그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인물이 되게 재밌어요. 그냥 거기 와서 헬스장에 와가지고 아줌마들 계란 까먹고 밥 먹는 놀이장소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동네 분들 모아가지고 헬스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무리 진지하게 막 얘기를 해도 일로 와봐 김밥 하나 먹고 해. 뭐 그러니까 저 탄수화물은 안 됩니다. 근데 뭐지 그런 것.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참 저는 그냥 뭐 제가 그런데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봤어요. 본인의 어떤 입장도 좀 투영이 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그 라디오로 힘들다. 맨날 사람들한테 그치. 푸시하잖아요. 저희 집에서도 저희 사모님께서 저한테 그러세요. 뭐 당신 나가서 그 비슷한 얘기를 매일 똑같이 하는데 그 지겹지도 않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이게 비슷한 얘기도 재탕, 삼탕 끓이면은 더 진한 물이 나와. 우려내야 우려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되게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그런 거예요. 신체 나이를 되돌리는 마법이에요. 신체 이를 나이를 되돌린다. 그러니까 신체 나이다 하면은 내가 네. 뭐 60이다, 뭐 70이다 이래도 내 신체 나이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두 가지가 제가 재밌는 게 벌어져요. 신체 나이를 되돌린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럼 내가 젊어지나? 뭐 그치. 동안이 되나? 예, 예. 뭐 S라인이 되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한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뭐 네, 근데 내지는 이제 예. 제가 말하는 신체 나이의 비법은 약간 다 의미가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느 집에 어디 갔는데 네. 얼굴은 되게 젊고 이쁘세요. 그래서 네네.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까 너무 이상해요. 매치가 안 돼. 그러니까 얼굴은 굉장히 주름 하나 없이 팽팽. 근데 몸은 약간 자세나 약간이 움직임, 아니라 약간이 아니라 엄청 불편한 거예요. 뭘 들지도 못하시고 얼굴만 그냥 젊으신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얼굴 수술을 막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굴은 40대로 보이지만 실제 신체 나이는 너무너무 적어 하신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신체 나이를 돌리는 마법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심플한 루틴을 만들어서 어떤 일을 계속적으로 해서 목적을 갖고 해서 내 몸에 있는 파트들이 네. 기능을 떨어뜨리지 않고 그다음에 70대지만 어떤 분은 신체 나이는 30대예요. 실제로 그런 분이 있어요. 제가 아는 제 지인 중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좀 많으시죠. 근데 그분은 무릎 연골이 아예 하나도 없어요, 양쪽 다. 그럼 걷기도 너무 힘드시고 허리부터 모든 통증이 있을 텐데. 근데 네. 그분은 만능 스포츠맨에다가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연골이 다 없어지신 분이에요.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하고 육체적인 일을 많이 하셨어. 근데 그분은 그래서 매일매일 운동을 하세요. 신체 나이를 보면 그분은 거의 20대 신체 나이예요. 이야. 왜냐 운동이나 반사신경이나 그다음에 어떤 모든 리액션을 테스트해 보면 깜짝 놀래요. 그 골밀도도 되게 높고 근육도 좋고 네. 실제로 나이는 70이 다 돼 가는데 거의 그래서 뭐 옷을 입고 나가시면은 한 50대로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신체 나이가 좋으신 분들은 내가 하는 일상의 동작들이 되게 자연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차 타고 내리실 때 그 SUV 말고 세단에 탔다가 나올 때 불편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리가 잘 안 올라가. 땅 짚고 허리를 펴야 되는데 코어가 약해지니까 차에서 못 내려와. 그러니까 뭐 막 짚고 내려와야 돼. 짚어야 되고 아니면 약간 뒤뚱거리신다거나. 네, 그리고 뭐 막 잡으셔야 되고 그런 분들도 의외로 나이가 운동을 많이 안 하신 분들이 빨리 오세요. 그리고 집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발톱을 깎으려고 그러는데 허리가 안 굽혀지는 거예요. 발이 안 와. 운동화 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운동화 끈을 매려고 필요한데. 했는데 못 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만히 보시면 소위 말하는 우리 관절의 나이가 너무너무 늙어진 거예요. 관절 가동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그 관절을 주위에 근육도 없어진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체 나이를 늦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이가 70인데 실제로 혈관 나이와 근육 나이는 30대이신 분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나이가 40대인데 혈관 나이나 근육 나이는 특히 혈관 나이가 70대예요. 40대인데도. 네, 운동 안 하고 혈관 나이가 나빠지는 이유는 계속 고단백, 술, 지방 막 섭취하시는 거예요. 음식 섭취에 가장 크겠죠. 40대면. 예, 그러니까 빈발한 회식 이런 걸 먹다 보니까는 혈관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사실 신체 나이는 되게 나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현명하게 먹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그 다음에 주어진 루틴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시면은 여러분의 신체 나이는 젊어지세요. 젊어져야죠. 네. 마법이 별거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네. 그 신체 나이가 젊어지는 방법을 오늘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늘 오늘도 얘기했더니 여보 그거 재탕인데 또 할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재탕은 아니고. 근데 사실은 라이프스타일 코치 브라이언 전에 임무이기도 하시고 왜냐면 계속해서 반복하고 알려주어야만 저희가 또 회의해졌다가 또 다시 좀 자극받고. 왜냐면 선우 씨도 옛날하고 틀린 게 옛날에 얘기하면 돌았으면 까먹잖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선우 씨 운동하셨어요? 제가 아침에 만나면 물어보거든요. 그럼 너무 찔려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내 몸의 일부분이 되고 나면은
안 하면 내가 이상해. 근데 진짜로 저도 진짜 지금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11월부터 시작해서 거의 이제 7개월 차 들어가는데 사실 초반보다는 조금 덜 하긴 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 나름대로 또 막 요것도 했다가 저것도 예. 했다가 그런데 그래도 안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왠지 저도 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이 네. 프로그램을 하는데 제가 막 갑자기 좀 몸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막 갑자기 살이 막 찐다거나 네. 이러면 안 되니까 만약에 아침에 하지 않고 나오면 뭐 회사에서도 중간중간 이렇게 안 예. 보일 때 뭐 그렇죠. 좀 움직인다거나 하셔야 돼요. 그걸 그래서 하게는 되더라고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계속 앉아 있는 거는 흡연을 하는 거와 하는 것만큼 똑같이 위험하대요. 계속 앉아 계시면은 담배를 계속 피시는 거하고 똑같은 위험도래요. 야,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스테리고 있는 게 너무너무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좋아요. 안 좋아요라는 말보다 확 와닿는데. 네, 흡연이요. 어. 담배를 줄담배 피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2시간, 3시간 몸에 동안 안 좋은 계속 걸 지금 담배를 하고 피시는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위험하기 때문에 네. 일단은 한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 자리에 앉아 있지 말자. 일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이제 음식이 되게 중요한데 음식. 저도 오늘 아침에 또 그랬어요. 저는 오늘 좀 일찍 했어요. 사실은 날씨가 꾸리꾸리 해가지고 눈을 딱 뜨니까는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왜 그러죠? 그 기분이 정말 네. 아침에 좀 상쾌해야 하는데 그게 이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혈액 순환이나 이런 모든 호르몬도 떨어지고 혈압도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뭔가 고민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도 그냥 뭐 머릿속에 10가지 20가지 막 생겨나요. 어저께 들은 또 뭐 아들 얘기도 짜증 뭐 걱정되고 딸 얘기도 걱정되고 그럴 때 요가 그 매트를 딱 까세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루틴하게. 그걸 다 하고 나면은 갑자기 몸에 좀 땀이 나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나도 근데 왜 기분이 좋아지지? 그냥 피가 돌고 혈액순환이 되고 나면 실제로 신체가 좀 리프레시가 되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네네. 그리고 머리에도 피도 올라가고 잡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루틴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배를 해요. 그걸 하시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어제 일어나서 뭐 청소도 좀 하고 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일을 아침에 이제 찾는 거죠.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메뉴도 준비하고 과일도 닦고 그다음에 무지개 식단 만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뭐 시간이 잘 가요. 그리고 되게 기분이 좋아. 성취감도 생기고. 나 오늘 할 거 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집안 일을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스트레스로 생각을 하시면은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스트레스를 좋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어디에 좋은 줄 아세요? 어디에 좋아요? 글쎄 그게 수명 연장이 된대요. 제 말이 아니라 이게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스트레스가. 근데 집안일을 정말 즐겁게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진짜 뭐 가족들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차린다. 네. 뭐 그럴 때 뭐 막 또 뭐 그것도 잠깐이죠. 네. 그 막 쌓여 있는 설거지 그리고 저쪽에 저 화장실 청소해야 되는데 계속 그 스트레스로. 그러니까 그 안 하는 스트레스는 몸에 되게 나빠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지금부터 해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고 생각하시면은 스탠포드 심리학과 교수하는 말이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것을 갖다가 이게 나를 강하게 만들고 나를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텔로미어가 늘어난대요. 텔로미어란 그 어쨌든 인간의 수명을 노화를 결정해주는 예. 그런 건데 그거가 그 지표도 늘어난대요. 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들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저는 사실 집안일하는 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거짓말. 정말로, 진짜로요? 네, 정말로요. 그러니까 제 성격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지만 전 집안일하는 게 즐거워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저 옆방에 이불 침대 시트가 똑바로 안 켜져 있으면 못 가요. 다 가서 똑바로 각을 딱 세우고 지나가야 돼요. 그거는 약간 병이죠. 아니 근데 그렇게 딱 정리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네. 그게 이제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좀 굉장히 좀 신경이 그래서 쓰이시고. 뭐 하여튼 약간 병적일 것 같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뭐 제가 무슨 서장훈처럼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은 결벽증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깨끗이 정리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 그때 보면 집안에서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한다. 허리를 펴고 이럴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코어에 힘을 주고 좀 닦고 그다음에 마루를 닦을 때도 힘을 주고 닦고 하다 보면 다 운동이 돼요. 그게 하고 나면 땀이 나요. 근데 이거 재미가 없어가지고 대충 뭐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청소도 엉망진창이 되고 운동 효과 없어요.
저 요즘 집에서 쓰는 거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물걸레 빨아가지고 짜가지고 그 있잖아요. 아우 귀찮아. 저 너무 재밌어. 아우 귀찮아. 거기다 이제 클로락스를 풀어가지고 깨끗한 물로 마루를 닦고 나면 냄새도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상쾌하구나.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도 땀이 나요. 왜냐면 되게 그게 생각보다 이게 마대니까. 그렇죠. 그거 하고 나서 다 정리하고 막 그런 걸 제가 그냥 재밌다고 생각을 하니까 재밌어지더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거 여보 저거 해 부인 막 저것도 안 했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럼 대충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즐겁게 하시면은 일상에 운동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필요했던 하루에 필요한 운동량 하루에 필요한 운동량이 얼마라고 했죠 제가? 30분은 무조건. 예, 30분에 5일은 150시간이라고 150시간 150분이요. 150분. 150시간 하면 큰일 나고 네. 150분 하시면은 그건 뭐냐 미니멈이에요. 내 몸이 산화되고 썩지 않을 만큼의 최소한의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운동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면 왜 예전에 그랬잖아요. 집안일이나 네. 이게 노동은 뇌가 그러니까 운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게 그러니까 싫어서 그렇죠. 억지로 할 때 그런 거죠. 네. 근데 이걸 내가 걸레질도 운동한다? 신나가지고. 팔운동 전 그렇게 해요. 막 해가 저기서 저렇게 계획을 딱 세워서 막 해요. 열심히 딱 하고 이렇게 하면은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왜냐면 이거 거기 나온 제가 말하던 넷플릭스의 그 주인공이 그런 식이에요. 모든 걸 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내 신체 예. 활동을 운동으로 예,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면은 의외로 스트레스를 덜 받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짜 스트레스 쌓였을 때 저는요 온 집안의 그릇을 다 꺼내놓고 다 닦아요. 뭐 화장실 청소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빨래. 엎습니다. 예, 그러면 스트레스가 쫙 풀려요. 그런 그게 분들도 계세요. 되게 유사한 맥락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한 가지에 집중해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일들에서 벗어나면은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요. 나쁜 방법 아니라고 아니죠, 전발. 아니죠. 예. 하여튼 그리고 뭐 그거 하시면서 제가 또 간간히 또 말씀드리는 게 저희가 저희 사모님한테 늘 말씀 호흡에 대해서 맨날 얘기해요. 여보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호흡을 길게 해라. 짧은 호흡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들이마시고 내뱉고를 좀 길게 하면서 그냥 앉아서 한 1, 2분 그냥 혼자 멍하니 멍 때리면서 들이마시고 내뱉고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 참아요, 사람들이. 못하죠. 이걸 못 참아요. 그러니까 호흡에만 집중하시면 아까하고 똑같아요. 스트레스를 잊어버리고 호흡 한 가지만 생각하시게 돼요. 내가 호흡을 갖다 5초를 들이마셨다가 5초를 내뱉자. 이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분이 지나고 나면 나도 모르게 머릿속이 텅 비어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던 스트레스의 레벨이 확 줄어들어요. 그 몇 분이라는 게 사실은 1분, 2분도 좋아요. 1분, 2분. 근데 1분, 2분을 못 하세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그거 하면 호흡에 집중을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호흡할 때 들숨 날숨에 시간에 집중을 해보세요. 시간에. 들이마셨어요. 그 내뱉는 시간을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1, 2, 3, 4, 5초, 1, 2, 3, 이것만 계속 하시면서 집중하시면. 들이마시면서 잠깐만 내가 가스레인지 불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밥 안 쳐야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애 아빠 올 시간인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오롯이 숨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전 그래서 가끔씩 제 사무실에서 할 때 숨 쉬면서 큐브를 맞춰요. 그 색깔만 보면서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러고 나면 그러니까 내 생각의 어떤 채널을 좀 단순한 곳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숨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숨 쉬는 데 집중하시면 몸에 되게 좋아요. 그럼 정신 건강에 되게 좋고 그다음에 세상에 이렇게 미워할 사람들이 많지 않아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 사실 인간이 화를 안 내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화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받는 스트레스 양은 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희도 제가 라이프스타일 코치 하버드 교육받을 때 늘 말씀이 그거였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스스로 상담을 하고 코치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그 에세이를 쓰고 발표하는 게 있어요. 본인의 왜냐면 이분들도 공감되는 게 어떤 분은 얼마나 힘들어. 하루 종일 이 남의 스트레스 들어주고 풀어주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감정 노동이잖아요. 감정도 심한 거예요. 심한 거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 요가라든지 숨쉬기, 태극권, 체조, 메디테이션, 운동, 명상 이런 것들을 갖다 틈틈이 잘라가지고 자기 쉬는 시간에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지 않으시면 그분들 역시 그런 감정 노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걸 되게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쵸. 기계적으로 하시는 거. 이렇게 쌓였으니까 무조건 문 닫고 나는 지금부터 깊은 숨을 1분간 쉴 거야, 무조건. 그렇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하버드 유명한 교수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그러신데 딱 무조건 난 다 끄고 지금서부터 2분 동안은 숨만 쉴 거야. 무조건 숨만 쉴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나를 위해서. 근데 그러고 나서 리셋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보신대. 그렇지 않으면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힘들죠. 이어지는 그냥 계속 그분의 전에 맡은 사람의 잔상이 남고 스트레스가 남아 있고 또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고 인간의 뇌는 되게 간사해요. 조금만 주의하는 게 되게 간섭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좋아요. 음악 감상하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이제 숨 쉬는 것도 좋고. 그렇죠. 네, 네. 좋아하는 음악. 그리고 성우 씨는 원래 음악을 많이 네. 하시는 분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랑 내가 저도, 선곡을 네. 잘해서 하시면 되게 마음이 편해지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음악을 들으시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고. 맞아요. 있어요. 예,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참 이상해요. 제가 제 방에서 클래식을 틀어놓고 듣고 있거든요. 네. 그랬더니 누가 딱 듣더니 아니 생긴 거하고 다르게 클래식을 그 말이 저를 너무 상처로 받게 했어. 생긴 거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고 굉장히 동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적으로? 아니요. 저 왜 그럴까요? KUSC 저 클래식 많이 들어요. 찰스도 그렇고. 알겠어요. 저희가 인정해 드릴게요. 클래식한 남자로. 예. 네, 네. 아니 클래식을 듣는 남자죠. 예. 우리 체리님이 음악 네. 감상 나왔다. 저도 그래요. 넘버원이 뮤직의 힘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시고, 네. 잠들 때 네.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심호흡도 하면 굉장히 좋겠어요. 라고 당연하죠. 그러니까 잠잘 때 숨에 집중을 하시면은 물론 여러 가지 선행 조건이 완결된 다음에 적당히 움직이고 그치. 잘 먹고 잘 뭔가 하루를 그리고 자기 전에 커피도 안 마시고 몇 가지 있잖아요. 우리 하지 말아야 될 맞아요. 하지 하고서 숨에 집중하시면요 잠에 금방 들어가요. 생각에 집중하지 말고 예. 근데 이제 걱정에 집중하지 대부분이 이제 요즘 분들의 나쁜 점은 네. 잠잘 때 스마트폰을 들고 들어가잖아요. 이건 정말 나쁜 거예요. 스마트폰 절대 잠잘 때 방에 갖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침실에. 말고 멀리 둬야죠. 예. 그리고 가능하면 제가 좀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지만 스마트폰을 되도록이면 멀리 하셔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많은 행동들을 방해를 해요. 다 못하게 해요. 맞아요. 집중을 맞아요. 거기다 하게 하고 우리 뇌에 쓸데없는 부분들이 자극을 받아요. 그리고 뭐 나쁜 광선도 많이 나오고. 그쵸. 왜냐면 이게 뭐 유튜브 같은 거 계속 보시잖아요. 그럼 전두엽이 계속 자극을 받아요. 근데 시간은 정말 빨리 가요. 시간 빨리 가죠. 그럼 그러고 나서 그걸 어떻게 컴다운 시키고 내 뇌를 어떻게 안정하게 할 건지. 제가 여기 볼게요. 당신의 뇌는 어느 날 갑자기 병들지 않는다가 이 책에 써 있어요. 어머, 당신의 뇌는 어느 날 갑자기는 병들지 아니다. 않아요. 서서히. 예. 근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과 모든 일상의 음식들이 뇌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야, 사실 다른 데 고장 나는 건 겁이 좀 덜 나요. 근데 뇌가 고장 나잖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뇌가 고장 난 걸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 곳에 뭐 어떤 몸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뭐 의사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요즘은 이제 거의 불치라는 의미가 조금은 사라져서 예, 그래도 노력하고 꾸준히 약을 드시고 뭔가 치료 방법인데 뇌는 정말 거의 불치예요. 아직까지는 근데 뇌라고 하는 컴퓨터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너무너무 정교해서 고장이 나면은 그 뇌를 갖다 고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거의 없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뇌가 제일 좋은 방법은 뇌가 망가지기 전에 막자. 그래서 우리가 브레인 푸드도 하고 그다음에 루틴도 만들고 뭐 뇌에 제일 좋은 음식이 무지개 색깔 음식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 색깔의 항산화가 다 틀려요, 기능이. 그걸 드시면은 뇌가 엄청나게 보호를 돼요. 그리고 물을 많이 드시고. 물. 탄산음료하고 물은 다른 거예요. 물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도 제일 못하는 게 물을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뭐 녹차를 드리지만은 그렇게 퓨어한 물들이 제일 좋아요. 찬물 말고 찬물은 되게 몸에 안 좋고 하여튼 미지근한 물 아니면 그냥 탭 워터 랩에 절대로 냉장고에다가 물을 보관했다 드시지 마세요. 사실 항상 또 냉장고에 그게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어저께 제가 그 라디오 서울 방송을 우연히 차에서 들었거든요. 네. 행자 씨가 하는데 거기 나이 90세 먹은 한의사분이 나오세요. 맞습니다. 네. 그분은 늘상 그 얘기를 하세요. 절대로 그러니까 과할 정도로 제가 꽂힌 것만큼 그분은 창고에 꽂히셨어요. 냉면도 먹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냉면 국물. 과일도 왜 우리 좀 안 차가우면 못 먹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절대 그러니까 냉면, 무슨 아이스크림 뭐 뭐든지 심지어 본인은 소주 드시고 싶을 때 데워서 드신대요. 근데 그만큼 위가 왜 그러냐면 그분의 얘기에 의하면 위가 한 38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거기다가 2도짜리 이런 거 찬 걸 집어넣으면은 얘가 이걸 올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엄청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리고 몸에 염증이 유발이 되고 그다음에 이상한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서 그분 말씀이 그래요. 하지만 제가 뭐 의학적인 것까지 모르겠지만 저도 찬물은 되게 싫어해요. 먹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건강하고 좀 젊었을 때야 뭐 얼음도 씹어 먹고 그럴 나이대가 좀 있지만 이제 노화를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저도 사실 물을 좀 바꿨거든요. 미지근한 물을 네. 꼭 먹어요. 저도 아침에 찬 얼음물을 한 잔 오 마이 딱 마셔야 아니 예전에 네. 슬기로운 시니어 오 마이 생활하기 갓. 전에 저 그걸 먹어야 정신이 번쩍 들고 뭔가 속이 시원하면서 예 그러면서 얼음을 하나 아그작 씹으면서 그때는 제 생각에 화가 많으셨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자극을 줘서 내 뇌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맞아요. 그 얼음 씹는 그 소리와 그걸 먹으면서 막 예, 짜릿짜릿한 그걸 좀 예, 네, 제가 뇌는 느꼈. 약간의 그러니까 일종의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뭐 기분 나쁜 담배 피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기분이 좋아져. 그렇지만 몸은 고장이 나죠. 이빨도 고장 나고 위도 고장 나고 그다음에 몸에 염증 나오고. 그러면 술도 그렇겠네요. 그렇죠. 오늘 기분 너무 안 좋아. 상사 때문에 너무 기분 나쁘고 아니면 뭐 그냥 지긋지긋해 술은 단 하면서 한 잔도 독극물이라고 하버드는 디파인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한 잔도. 기분 좋게 마시는. 그것도 필요 없대요.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버드는 안 좋다. 예,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술은 드시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되게 좀 그런 게 저도 옛날에 술 많이 먹었어요. 진짜요? 저희 집사람이 저 만났을 때 술 많이 먹어서 멋있어서 결혼했어요. 술 많이 먹. 네. 전혀 상상이 안 가요. 저희 집사람은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사람이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알코올 알러지가. 우와. 근데 제가 막 그냥 옛날에 탁 포장마차에서 소주 있잖아요. 그거에 알죠. 음악 예, 딱 나오고 우동물에. 뭐 우동물 촥 먹고 그때 어머 이렇게 멋있어 우리 술을 방금 있게 먹어.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미쳤지. 지금은 전혀 안 드시죠? 지금 전혀 안 먹어요. 한 방울도 안 먹습니다. 꽤 됐어요. 그렇게 먹은 지. 그러고 나니까 일단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네. 하여튼 여러 가지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몸을 갖다가 신체의 나이를 젊게 해주는 몇 가지 체조들이 있어요. 체조. 전 체조 너무 좋아하잖아요. 네. 우선 체조. 관절 가동성 운동이라는 게 뭐냐? 별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네. 전 항상 목을 이렇게 목관절 천천히 돌리고 목 돌리고 좌우 돌리고 그다음에 옆으로도 이렇게 돌리시고 그다음에 손목. 네. 저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항상. 제가 길에서도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니 저희 방송 시작 전에도 네. 굉장히 몸을 다 돌리고 예. 뒤틀고 해요. 계속. 비틀고 그래서 이렇게 이 과동을 계속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관절을 가동을 안 하시면 관절이 점점 굳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50견에 고생을 하잖아요. 그냥 어깨를 안 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하기 싫어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걸 해요. 계속 혼자 엘리베이터에서 이러고 서 있어요. 계속. 이게 쉬워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한 50개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쵸 쉽지 않죠.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수영하듯이 팔을 교대로 이렇게 이 오른손을 들어서 귀 옆에 붙이고 네네. 왼손 들어서 귀 옆에 붙이고 이거 해보시면 어떤 분들은 오른쪽은 되는데 왼쪽은 또 안 되고 그러니까 한쪽이 좀 예. 실그러지는 쪽이 있어요. 그런 쪽은 더 열심히 하셔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 이 몸의 관절 가동성을 극대화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게 왜 무릎 운동 아시죠? 네. 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꼭 하세요. 아침 천천히 너무 깊이 하지 마시고 왜냐면 그게 되게 중요해요. 무릎 잡고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일어나기. 우리 애들 국민체조에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체조를 꼭 하시면 좋아요. 너무 그 대신에 너무 심하게 앉지는 마시고 잠깐이라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그리고 구부리는 정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펴주고. 하면서 이런 운동을 해서 관절 주위의 근육에 자극을 계속 주시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대부분 다 굽혀지는 부분이에요. 관절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팔도 그렇고 무릎도 그렇고 네, 어깨도 그렇고 어깨도 목 다. 그렇고, 그러니까 굽어지는 그런 굽이 이제 우리 몸에 약간 굽히는 부분들을 살짝 풀어주라는 풀어주라. 거죠. 약간의 프레셔를 주면서. 아.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는 게 척추 유연성 운동인데 왜 고양이가 네 발로 했다 이렇게 가슴 들었다 배 내는 거 있잖아요. 고양이. 이거 쉬워 이거요. 고양이 자세.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거 몇 번 하시면은 그것도 좋아요. 등배도 좋고 그다음에 네. 척추를 유연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돼.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시면은 몸이 열이 나면서 척추가 좀 하나도 안 움직였던 게 조금씩 올라가요. 몇 번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좀 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근력 강화 운동 우리가 늘 얘기했던 거야. 푸시업. 푸시업, 벽 잡고 푸시업. 우리 벽 그렇죠?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뒤꿈치 들기 그거 다 하시고 그다음에 스쿼트하고 적절한 압력을 내가 필요한 근육을 계속 근육에다가 압력을 주셔야지 근육들이 자극을 받고 계속 유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저도 되게 놀란 게 저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지만 운동을 몇 개 하다 보니까는 다리 근육이 되게 좋아졌어요. 코어가.
그리고 제가 네. 보면 이렇게 저도 요즘은 네. 슬기로운 시니어 분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네. 눈여겨 보게 되는데 진짜 건강하신 분들은요, 이 하체가 네, 탱탱해요. 탕탕해요. 바로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겉보긴 멀쩡한데 하체가 부실하신 분들은 이게 문제가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하체 운동.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 운동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사실 밸런스 운동이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운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균형을 잡기 네, 위한. 그래서 네. 한 발로 서라 그러면 되게 위험하니까 뭐 의자 같은 걸 잡고 벽을 잡고 한 발로 서 있고 한 발로 서 있고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 네. 한 발로 뭐 30초 버티시면 40대, 뭐 1분 버티시면 30대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알죠. 근데 그래서 그런데 하시다가 네, 숫자에 너무 의미 두지 마시고 네, 넘어진.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게 한 발로 버티면은 우리가 쓰는 몸의 이 움직임에 따라서 뇌가 다른 뇌가 자극을 받아요. 근육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 제일 그 어르신분들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네. 이 몸의 근육과 그다음에 뇌와 이런 것들이 하나 합치가 안 돼요. 협업이 잘 안 돼요. 코디네이션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시면은 그 코디네이션 협업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줄에다가 길에다가 하얀 줄을 깔아놓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되게 줄 좋은 따라가는. 줄 따라가는 그게 되게 어렵지만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그럼 산책하실 때 뭔가 그래도 선을 뭐 이게 선이라는 것이 뭐 보도블록에 그거나 그런 데를 좀 이렇게 아니 따라가시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위험해요. 다치세요. 잘못하다. 밖에서 하지 마요? 밖에서 하지 마시고 어. 집에서 좀 안전한 데에서 그냥 이렇게 그런 연습을 하시면은 꼭 놓지 않더라도 막 카페 같은 데서 이렇게 발을 이렇게 하시면서 걸어가시면서 균형을 잡아가면서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균형 잡는 연습을 하시는 연습을 안 하시면은 낙상의 위험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아까 말씀하신 네. 정말 이렇게 굽혀서 뭔가를 한다거나 짚는다거나 이럴 때도 어찔어찔하면서 균형이 잡히지 않을 수 있겠군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디스크가 생기거나 그냥 한 번도 가동을 많이 안 했는데 갑자기 확 하다가 허리에 문제가 오거나 뭐 이런 일이 뭐냐면 리커버리가 되게 어려워요. 나이 드시면. 자꾸 나이가 들수록 저도 침대에서 잠깐 일어나다가도 뭔가 담이 걸려서 네. 며칠은 또 약간 좀 찌뿌둥하게 사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심지어 뭐 올리다 디스크 오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런 들다가. 네, 그래서 그리고 하여튼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잘 드시고 그다음에 네네. 마음의 평화를 가지시면은 잠은 좀 충분히 주무셔라. 저는 항상 그걸 말씀드려요. 그리고 물은 제가 어떤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어떤 의사분이 물 너무 많이 드시면 죽을 수도 있다고. 근데 죽을 만큼 드실 필요는 없지만 물은 하루에 7잔, 8잔 드셔야 돼요. 하루에 7잔, 8잔 드셔야지만이 일단 신진대사나 그리고 내가 먹었던 더러운 것들을 빨리 배출할 수가 있어요.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이 되게 방광도 안 좋고 혈액 피도 좀 탁해요. 물을 많이 드세요.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일 수 있겠군요. 네. 왜냐면 어르신분들이 화장실 가는 거에 네. 불편해서 물 쪽 나가서는 물 많이 안 마셔요라고 하시는데 그게 결국은 악순환이 될 수 있고 나가서는 안 그렇다 드시니까 하시더라도 또 댁에 그렇고. 계실 때는 계속 드시고 그다음에 힘드시면 조그만 요즘 텀블러 있잖아요. 네네. 거기다 물 넣고 다니면 조금씩 계속 드세요. 조금씩. 그리고 집에 왔을 때는 좀 많이 드시고 찬물 마시고 미지근한 물들 미지근한 물. 그런 것들 되게 만약에 이게 그냥 먹기가 힘들다고 그러시면은 그 계피 같은 거 있잖아요. 계피가루 같은 그런 거 좀 타가지고 아니면 계피를 끓여가지고 좀 넣어서 마셔도 되게 도움이 돼요. 뭐 우리나라 차 중에도 좋은 게 많으니까. 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얼부차 같은 거는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 이제 밖에서 파는 그런 음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하다못해 뭐 그린티도 괜찮아요. 약간의 카페인도 있고 물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좀 자주 드셔라. 많이 드시면 일단 신진대사 그 다음에 얼굴도 이뻐져요. 피부가 탱탱해져요. 무조건. 당연히 수분 섭취가 수분 되니까. 많이 하니까. 간단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수분 섭취를 안 하기 때문에 피부가 노화가 심해진대요. 물 많이 마시는 우리가 건뚱을 좋아하잖아요. 건뚱이 뭐죠? 건강한 뚱보. 일단 피부가 좋아. 얼굴이 좋아. 그냥 나이가 70대도 얼굴 보면 30대 40대예요. 얼굴이 좋잖아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건뚱이다. 하여튼 너무 편해진다 갑자기. 그럼요. 건강해야죠 진짜. 나이 들어서 막 너무 마르고 건조해서 피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버즘 같이 이렇게 있으시고. 안 돼요. 그게 굉장히 수분 부족이라는 게 딱 봐도 느껴지면. 그냥 수분 부족이에요. 근데 날씬해지고 싶어가지고. 나 배 나오면 안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인간이 여러 가지 걸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신체 나이 젊게 하시고. 오늘의 주제는 신체 나이. 신체 나이에 동안이 아니에요. 동안이 아니고. 아니에요. 동안은 집어치우고 우리 신체 나이를 건강하게 가자. 나를 위해 살자. 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아까 청춘 얘기하셔서 되게 유명한 그 청춘이라는 그 시를 쓰신 분이 있더라고요. 독일 분.
진짜 그분이 우리 브라이언 코치가 참 감성이 또 한 스푼 더해지시네요. 제가 옛날에 감성 좋았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잘못 진로를 해서 이과로 이과로 보내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됐지만 하여튼 그 독일 분인데 네. 그 사뮤엘 울만 1840년도에 이분이 그 미국의 독일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야, 아마 이 멋지다. 시는 아마 아시는 분들은 되게 아시는 자, 분이에요. 제가 한번 좀 사실 읽어주세요. 아니요. 한번 우리 브라이언 코치가 읽어주시면 네.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그럴까요? 살짝 큰일 깔아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하여튼 이게 옛날에 제가 얘기했던 저희 그 대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했던 거랑 비슷한 거예요. 처녀 총각과도 되게 맥락이 같이 가요. 그래서 하여튼 좀 여러분들한테 오늘 공유해드리고 브라이언 코치가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청춘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장밋빛 볼, 붉은 입술, 부드러운 무릎이 아니라 풍부한 상상력과 왕성한 감수성과 의지력 그리고 인생의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신선함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가 있네. 누구나 세월만으로 늙어가지 않고 이상을 읽어버릴 때 늙어가나니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열정을 가진 마음을 시들게 하지 못하지. 근심과 두려움, 자신감을 잃는 것이 우리 기백을 죽이고 마음을 시들게 하네. 그대가 젊어 있는 한 60이건 16이건 가슴 속에는 경이로움을 향한 동경과 아이처럼 왕성한 탐구심과 인생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법. 그러니까 사실은 좀 시가 더 긴데 여기서 끊을게요. 네. 네. 저 울컥한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단순한 젊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굳센 의지와 그 불타는 상상력. 아니 저는요 세월은 피부에 주름을 늘리지만 내가 가진 마음 열정은 시들게 하지 못하지. 그럼요. 이건 제가 못 내주겠네요. 근데 그런 하여튼 생각이 드네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네. 항상 놓지 마세요. 그러니까 놓지 말라는 게 동안 수술을 받고 뭐 이뻐지는 게 아니라 네. 내가 새로운 걸 배우고 싶고 그리고 내가 여성스러운 남성스러움을 유지하면서 내가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내 목소리도 온화하게 하고 남들한테 뭘 베풀고 내가 못한 것들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시면은 항상 청춘이실 거예요. 그렇죠. 청춘은 그렇잖아요. 불쌍한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뭐 그런 마음 나쁜 일 보면 정의감이 나와서 막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도 막 만들어서 막 해보고 싶고 열정이 막 용솟음치고 네. 뭔가 해봐야겠다 내가 뭔가 해야겠다 하는 그런 좀 마음의 두근거림 설레임이 함께하는 거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음의 모닥불을 꺼버리시고 아무것도 느끼지도 못하고 그냥 멍하니 계시면은 우리는 청춘이 아니고. 근데 제가 집에서 너무 그러니까 집사람이 철 좀 들라고 그래서 야단 맞고 철 들면 안 된대요. 철 들면 늙어요. 예. 네, 오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에서 마지막 이 시 한 편은 진짜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큰 울림이 되지 않았을까. 좋은 시 고맙습니다. 열정, 감성, 지성, 탐구. 네, 갑시다. 아이고 제가 근데 이 시를 읽고 나니까 좀 민망하네요. 지금 잘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에요. 하여튼 더 그 순수함이 네. 더 느껴지셨을 거예요. 네. 하여튼 이런 마음으로 우리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여러분들 건강하게 사시고 이번 주 토요일 아시죠? 알죠? 11시에 5월 지금 31일. 가슴이 두근거려가지고 이거 11시에 어떻게 해야 되지? 청춘이시네요. 네. 정말로 이게 마음이 두근거려 이거 어떻게 해야 맞아요. 되지? 고민이 많은데 네. 뵙고 싶어요. 많이 맞아요. 오셔서 5월 31일 날 함께 오시는 분들 네. 같이 꼭 만나는 시간 네. 11시 가주마켓 옛카페입니다. 3층 3층에. 5월 31일 11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브라이언 코치 그리고 또 우리 라디오 서울의 멋진 진행자분들 네 고니 씨, 탱자 씨, 또 고선미 씨 함께 와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모두 같이 네. 또 재밌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날 좋은 날 토요일 날 다 같이 뵙고
또 전통차 한 잔 마시고 좋습니다.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슬기로운 시니어 생활 브라이언 코치와 함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건강한 한 주 되세요.